안녕하세요. 외과의사입니다. 겨울이라서 역시 춥네요. 또 최근에 며칠 추웠죠. 그리고 아직 코로나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여러분들 뭐 감기도 안 걸리셔야 되고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그 후복막 종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복막은 우리가 배는 이제 앞쪽 공간과 복강하고 앞 배의 뒤쪽 척추 부위에 후복강이라는 두 곳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란색 이게 양측 콩팥이고 한데 요쪽 앞쪽에 요 공간이 있고 복강이 있고 요 뒤쪽으로 이렇게 후복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후복강이 이렇게 있거든요. 콩팥도 있고 십이지장도 있고 대정맥 뭐 대동맥도 있고 아랫부위로 가게 되면 방광도 후복강에 속하게 되고요. 직장의 일부라든지 뭐 큰 혈관들 그리고 뒤쪽에 어떤 그런 근육들 복벽 근육들도 다 후복강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도 종양이라는 덩어리라는 게 생기기도 하거든요. 생기기 때문에 한 번씩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종양은 이 후복강에 생기는 종양은 잘 만져지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고 드물게 이제 한 4cm 이렇게 보다 5cm 작으면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연하게 뭐 다른 걸로 인해서 CT를 찍어보면 우연하게 그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덩어리가 만져져서 자꾸 보니까 이게 뭐가 덩어리가 사과 덩어리 같은 사과 크기의 어떤 덩어리, 호박 크기의 덩어리가 이렇게 만져져 가지고 CT를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과 의사 같은 전문가들이 CT를 보게 되면 이게 앞쪽의 공간인지 뒤쪽의 후복막인지를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후복막의 종양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죠. 실제로 이제 CT 찍은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사진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게 좌측 콩팥이거든요. 좌측 콩팥 옆에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앞쪽 요 공간이 이제 앞에 공간이고 여기서부터가 뒤에 이제 후복강이거든요. 후복강에 콩팥 옆에 덩어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걸 보고 후복막 종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뭐 리트로페리토니얼 투머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발견되면 뭐 어떻게 또 치료를 해야 되죠. 이런 종양의 종류는 뭐 수술 들어가기 앞서서 이 종양이 뭔가 이렇게 궁금하신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뭐 악성 아니면 양성이고요. 악성인 경우에는 이 지방 육종, 지방에서 유래한 악성 종양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지방 육종. 그리고 이제 근육에서 생긴 근육 육종, 이렇게 평활근에서 생긴 근육 육종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분화 지방 육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형성 지방 육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드물게 악성 신경 피복종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악성 뭐 고립성 섬유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드뭅니다. 그리고 뭐 양성으로는 뭐 지방종, 근육종, 뭐 신경초종 이렇게 몇 가지 또 양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술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또 수술을 해서 뭔가 결판을 지어줘야 됩니다. 결론을 지어줘야지 환자도 안정을 찾고 어떻게 되죠. 그나마 또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이걸로 정말 수술해서 양성이면 또 변이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불안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은 우리가 이제 뭐 크기가 작고 이러면은 복강경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제거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지고 주위 장기랑 많이 붙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복강경으로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복을 해서 종양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이 수술에 따른 합병증은 대부분 이제 박리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지혈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또 주위 장기랑 많이 붙어 있어서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콩팥이나 십이지장이나 또 콩팥에 들어가는 혈관들 있잖아요.
그런 혈관 손상이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또 이 배 아랫부위 쪽에 골반강 쪽에 후복막에는 방광이라든지 요로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도 큰 혈관들 대퇴 정맥 동맥이 지나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쪽에는 또 신경도 많이 갑니다. 우리 골반이나 아래 이 다리로 가는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도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종양을 제거하면서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어떤 부위에 요 아래 다리 아래 허벅지 뭐 바깥쪽으로 무슨 감각신경이 잘려져 나가서 좀 둔한 경우도 있고 다리 움직임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신경이 딱 잘리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술하고 나면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양이 어떤 종양이 악성이냐 양성이냐 이렇게 나뉘게 되죠. 드물게 이게 약성 악성 가리기 어려운 경우도 한 번씩 있습니다. 그 몇 주 지나야지 전문가들이 또 논의를 해보고 진단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인 경우야 뭐 떼는 것 자체가 치료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게 없는데요. 악성인 경우는 또 결국 암이거든요. 악성은 암이기 때문에 이걸 치료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될까, 얼마나 오래 살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한데 이 후복막 종양은 악성 종양은 이 대규모 연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위암이나 폐암이나 간암이나 대장암이나 이런 것처럼 환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암이 이러고 하면은 뭐 5년 생존율이 몇 프로냐 이런 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잘 않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종양을 깨끗하게 잘 드러내고 배 안에 남아 있는 게 없고 하면 재발은 잘 없고 하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크고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게 재발을 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6개월 간격으로 쭉 보다 보면 CT를 찍고 보면은 또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발하게 되면 이 종양 자체가 이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잘 안 들어요. 안 들었기 때문에 재발하면은 또 들어가서 제거하거나 이런 경우를 또 하기도 하거든요. 하는데 그렇게 자꾸 떼다 보면은 또 예후가 좋지 않죠. 결국 환자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국소적으로 뗀 자리에 그냥 새로 생기는 국소 재발이 제일 흔하다고 돼 있고요. 이게 뭐 후복강이라는 배에 생겼는데 폐로 간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다른 곳에 전이가 가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되어 있습니다. 드물다고 되어 있고 그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겠죠. 드물다고 되어 있고 대부분 국소 전이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잘 지켜봐야 됩니다. 예, 오늘은 그 후복막에 생기는 종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